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꿈을 먹고 매수하는 수많은 자산들, 아파트는 아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먹고 투자를 하는 그런 자산이 많죠. 대표적인 자산이 엔비디아 주식입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이야기죠. 지금 보면은 1년간 대략 3배 정도 올랐고 PER, 가치 평가하는 척도죠. EPS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비싼 수준인데 왜 비싼 수준의 거래가 되는가?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엔비디아 주식의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 버는 능력에 대한 어떤 값이겠죠. 그런데 이게 가격이 아니라 가격은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위에 가격이 형성되는 이유는 미래에 추가로 돈 버는 능력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게 꿈인데 이 꿈은 실현 가능한 꿈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AI가 전화기, 주택, 자동차, 모든 사물에 AI가 들어가면은 반도체 수요가 엄청날 것이다. 그 기대를 반영해서 지금 가격이 가치 대비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가격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일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부동산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번 결심을 하고 우리나라에 큰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요. 한국 정부가 안 하니까 머스크가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저기 저 끝에 있는 곳에 서울 능가하는 도시를 개발할 수도 있는 일이겠지요. 물론 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러나 전혀 개발할 수 있는 확률이 0%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 땅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 라고 할 때 얼마에 투자를 하면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엄청난 도시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것은 엄청난 가격이 형성되는 땅이 될 겁니다. 꿈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죠. 미래에 추가로 돈 버는 능력이 정말 커져 버립니다. 이게 실현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꿈이 너무 야무지죠. 꿈이 너무너무 야무집니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 위에 가격에 매수를 하면 안 되겠지요. 저 밑에 있는 현재 가치 근처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냥 던져 놓는 거죠. 그래서 평당 1,000원이다. 그러면은 이런 투자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요걸 비싸게 산다. 저 위에 가격에 산다. 그러면은 거의 망한 투자죠. 이제는 똘똘한 한 채로 넘어갑니다. 지금 록본기 힐이죠. 인구 절벽 와도 일본처럼 인구 절벽 와도 똘똘한 한 채는 영원하다. 그래서 서울 핵심지 아파트 비싸도 사면 된다. 지금 현재 이러한 분위기죠. 어떤 토건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프레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죠. 일본의 똘똘한 한 채, 굉장히 비싸다. 맞죠? 이것은 정답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저 똘똘한 한 채, 저거를 지금 사서 두면은 한국처럼 나중에 가격이 마구마구 올라가지고 재건축도 공짜로 할 수준이 된다. 라고 하면은 오답이지요. 감가상각 개념이 확실한 일본에서 저 아파트를 사둔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한국식 생각입니다. 좀 있으면 모두가 알게 됩니다.
건물은 감가상각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도 아마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저것은 투자용 자산으로서의 똘똘한 한 채는 허구죠, 허구. 그런데 지금 시장은 똘똘한 한 채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자인데 매매가는 지금 전고점 뚫었습니다. 최고점으로 향해 갑니다. 39억입니다. 지금 39억. 매매가 39억. 그런데 전세는 16억입니다. 제가 보기에 요거는 그냥 16억짜리 아파트입니다. 왜 그런가? 일단은 지금 똘똘한 한 채 맞다고 가정하고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치, 돈 버는 능력은 저 밑에 있죠. 그런데 미래 추가로 돈 버는 능력은 엄청나게 크게 잡았기 때문에 꿈을 먹고 가격은 저 위에 있습니다. 요게 두 가지 전제가 맞다면 요게 가능하죠. 전세 제도는 영원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금리가 내려가도 전세 대출 금액은 정부에서 무한대로 풀어줄 것이다. 요 두 가지 가정이 맞다면 요 똘똘한 한 채의 지금 가격은 말이 되겠죠. 지금 전세 16억인데 금리 4% 잡으면 금융 비용이 6,400입니다. 그런데 요게 금리 1%까지 떨어지면은 전세 64억 하더라도 6,400만 원밖에 금융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나중에 64억 될 건데 매매가는 100억 넘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가격이 저렇게 미쳐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전세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아있을 리가 없죠. 금리가 내려가면은 전세 제도는 오히려 자동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가치 판단을 할 때는, 가치 분석을 할 때는 월세를 봐야 됩니다. 월세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맞다면, 꿈을 먹은 지금 가격이 맞다고 하는 것은 다음 가정이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부자가 반포자입니다. 3,410세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성립이 되려면 인구가 줄어도 부자 숫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부자 소득도 대폭 증가해야 된다. 요 두 가지 가정이 성립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전체 인구가 줄었는데 부자 숫자가 그대로다. 그리고 소득마저 대폭 증가했더라. 그 이야기는 지금 서민층들이 모두 완전 알거지가 되어야지 가능한 숫자가 된다는 겁니다. 야무진 꿈이죠. 이것도 엄청나게 야무진 꿈입니다. 알고 보면 엄청나게 야무진 꿈, 똘똘한 한 채. 감가상각도 반영 안 한 똘똘한 한 채. 지금 이 개념은 엄청나게 야무진 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래의 돈 버는 능력, 꿈을 반영한 저 위의 가격이 아니라 현재 가치 근처에서 매매가 되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 39억, 저거는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가격일 확률이 높다. 아마도 16억 근처가 진짜 가격일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을 먹고 자산 투자를 한다. 꿈을 먹고 자산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런 자산은 해외 주식이 적합하다. 한국 부동산보다는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 없는 살림에 영끌해서 자폭하지 마시고 없는 살림이라도 조금이라도 해외 자산 투자를 해서 앞으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